안녕하세요. 코멘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재수를 경험했던 두 명의 크리가 모여가지고 N수를 지금 수능 끝난 뒤에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각자의 재수 경험, N수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N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N수생들이 N수라는 결심을 하듯 원하는 대학교들에 모두 불합을 했기 때문에 재수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 나는 현역대 기준으로 수시를 준비를 해서 총 의대 원서 6장을 썼었는데 내가 평소보다 수능을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원하던 대학교들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었거나 혹은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의 경우 면접에서 불합을 고배를 마시게 되어서 바로 N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N수를 결심한 데에는 뭔가 현역 때부터 1년 더 공부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딘가에서 들어왔었고,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N수를 통해서 현역 때 갈 수 있었던 대학교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들을 간 사례가 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N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만 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헛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N수를 결심을 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 사실 솔직하게 나는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고3 때 고등학교 학교의 특성상 의대로 꿈이 확정이 됐던 순간부터 의대랑 공대랑 섞어서 원서를 쓸 수가 없었고, 의대를 쓸 거면 무조건 6개의 원서를 다 의대를 썼어야 되는 약간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페널티를 안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결과가 좀 다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수를 약간 거의 강제적으로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보통 N수를 결심하는 친구들을 보면 본인의 평소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이 좀 많이 못 나왔을 때, 원래 저기 목표로 하던 대학보다 그리고 원래 갈 수 있다고 나왔던 대학들보다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 확실히 N수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수능 날이라는 그 날에 운이 진짜로 안 좋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수능 날이라는 그런 긴장감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수능 날이라는 중요한 날에 낼 수 있는 성적이 딱 그 정도였던 그런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N수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통 그런 경우에는 N수를 해도 현역 때와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훨씬 잘 볼 수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한 것인지, 내가 정말 수능날에 낼 수 있었던 성적이 훨씬 더 높았는데 다른 컨디션이나 운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억가를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긴장감과 뭐 그날의 컨디션 관리와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성적을 사실 받은 건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N수를 결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너희가 공부했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1년 동안 공부해온 과정을 쭉 돌아봤을 때 굉장히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거나 딱 몇 가지만 수정하면 확실히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확실히 너희가 발견이 됐다, 메타인지적으로 판단이 됐다 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거를 수정해서 공부 방법을 수정해서 공부를 1년 더 해보자 라는 식으로 약간 확신을 가지고 N수를 결정하는 거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재수를 처음 결심했을 당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수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기까지 되게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먼저 내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배신감과 우울함 그리고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 사실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이 항상 들었던 말들이 학교 선생님들께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면 원하는 성과가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나는 고3 1년을 굉장히 치열하고 다시 돌아봐도 그보다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대학인지에 관계없이 그래도 현역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1년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었어. 이제 그러다가 어차피 해야 되는 재수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1년 후에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 그래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재수학원에 들어간 초반에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며 희망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 수능 공부라는 거를 재수할 때 아예 처음 해봤어.
특히나 국어 영역 과목 경우에는 국어가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45분량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도 회사 때 몰랐어. 근데 이제 아예 노베이스 그런 순수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좀 아예 무에서 좀 유를 창출하는 느낌으로 좀 흥미를 가지고 했던 것 같고 이때까지 했던 공부와 약간 완전히 다른 방향의 새로운 방향으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많이 초반에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히 한 3, 4개월 지나고 육문 끝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감은 많이 없어지고 힘들더라도 그냥 고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사람이 이제. 그래서 나는 사실 수능이 끝나고 그닥 그렇게 많이 쉬지 않고 1월 조기 개강반부터 그 학원도 들어갔고 사실 그 조기 개강반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12월 달부터 그냥 아예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학교 기말고사와 수능을 또 같이 챙기고 하다 보니까 공부 머리를 대부분의 N수생처럼 잠깐 쉬었다가 리셋하는 그런 기간이 없어서 확실히 좀 더 편했고 유리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조기 개강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공부를 막 내용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큰 그림에서 한 발짝 뒤떨어져서 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1년 로드맵을 짜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 좋을지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학습하는 게 본질상 가장 성적을 빠르게 올려주는 길일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많이 연구하는 식으로 12월 달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열정도 넘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N수는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시작하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학원의 조기 선발반에 1월 2일에 입소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새해 다음 날부터 바로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겨울을 재수학원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재수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12월 달은 사실 내가 재수를 결정하고 나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기까지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해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시기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다 감정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서 재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열등감과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짓눌려서 방 안에서만 하루 종일 대부분을 보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내가 재수를 하기 전에 12월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겨울을 보내면서 그나마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나에게 맞는 재수 루틴과 재수 학원들을 철저하게 알아보았다라는 점이야. 사실 재종이나 기숙학원 등등 시중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재수 학원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먼저 기숙학원의 조기 선발반에 입소를 하여 겨울을 보낸 후 이제 재수 종합학원으로 옮겨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재수의 방향성을 설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던 점이 내 재수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사실 나는 N수를 아예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달에는 이제 내가 새로 아예 시작하는 그 수능 공부에 대해서 확실히 큰 틀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그 공부 방법을 연구하는 데 좀 힘을 많이 썼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 아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기 대학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학에서는 약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해서 EBS의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국어 문학의 첫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아무래도 재수를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그 수시를 재수 때도 또 챙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3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까지도 수능이 끝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챙기는데 나 혼자 정독실에 앉아서 이제 챙기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 약간이나마 후회하는 부분은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 스타트를 많이 올리면서 좀 슬럼프를 안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 3, 4, 5월 달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깊이 빠져들고 그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약간 손해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메타인지적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기를 실패했던 몇몇 나날들이 있었던 거.
그거를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아. 나는 N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학습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적어도 내 문제점을 객관화해서 이를 발견을 하고 수정해 나가기 위한 공부에 대한 전략을 고민을 해서 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 과탐에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나는 현역 때 화학원과 생명과학 2를 연속으로 보는 조합을 선택을 했었는데 둘 다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한 과목인 만큼 현장에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가 수능 운영을 잘못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과학을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 2의 조합으로 바꾸는 방식을 생각을 하였어. 이렇듯 내 자신의 시험 운용과 혹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재수를 함에 있어서 멘탈적 측면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끝나고 마무리가 돼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사실 나는 재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거의 330일이 남은 상태로 재수를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캘린더에서 숫자가 하나하나 줄어들어도 수능이 다가오는 게 실감조차 안 될 만큼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재수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시간이 정말 가지도 않는 기분이고 남들이 되게 잘 놀고 있을 때 왜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라는 굉장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재수를 결심했을 당시에 앞으로 내가 재수를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를 보다 알차게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끝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N수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가 아니고 1년 더 하는 거야. 더 하는 거.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있고 거기서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새로 가졌으니까 아예 밑바닥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기초공사를부터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현역 때랑 마찬가지로 시간이 모자르고 너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정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너가 1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수능을 한 번 봤잖아. 현역들과 달리.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부족한 점을 메꿔 넣는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수를 시작할 1월, 2월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내 공부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고칠점이 무엇이었고 어떤 나의 특성이나 어떤 공부 방법 때문에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는지 이거를 굉장히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인강 선생님들이나 현강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해봤잖아 현역 때. 그래서 나랑 제일 잘 맞는 선생님이 누군지 그런 것도 판단을 지금 해가지고 1년 동안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코레를 켤 거고 어떤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쭉 따라갈 거다라는 그런 결심을 세웠으면 그거를 중간에 리셋하지 않는 거, 중간에 뒤바꾸지 않는 거, 갈아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이 시기에 정한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휘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확실히 많은 공부 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선생님을 믿고 쭉 따라갈지 그리고 어떤 공부 방법을 쭉 밀고 나갈지 그거를 제일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재수를 결심할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 우선 그동안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너무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결과와 상관없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몸을 바쳐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그만으로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재수를 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에 휴식을 불어넣어주는 시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사실 나는 재수를 통해서 재수가 아니었다면 얻지 못할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러니 재수가 꼭 나쁜 경험, 실패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마음을 바꾸어서 내년에 있을 스스로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에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